어젯밤에도 그러셨죠?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다가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다시 눈을 감아봤지만 잠은 오지 않고 결국 아침까지 뒤척이다가 개운하지 않은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을 겁니다. 맞습니까?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민수입니다. 올해 62세입니다. 20년 넘게 동네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잠이 안 와요. 밤에 자다가 자꾸 깨요.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해요. 이 말을 하실 때 환자분들 표정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눈밑이 푹 꺼지고 얼굴에 생기가 없고 말투에도 힘이 없습니다. 수면제 처방전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10년, 20년째 약을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약 없이는 못 자겠어요. 이제는 약도 잘 안 듣는 것 같은데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의사로서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싶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하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똑같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4년 전 제가 58세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부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 11시에 자려고 누우면 새벽 1시까지 잠이 안 오고 겨우 잠들면 새벽 4시에 깨서 다시 못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몸은 천근만근.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말씀을 들으면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이 약을 하루 3번 하다가 멍 때리고 차트를 보다가 같은 내용을 2번 읽고 가족들도 눈치챘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여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진료 끝나고 집에 오면 소파에 쓰러져서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눈만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밤이 되면 또 잠이 안 왔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운전할 때였습니다. 빨간불에 멈춰 서 있다가 신호가 바뀐 줄도 모르고 멍하니 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러다 사고 나는 거 아닌가? 그때부터 정말 두려웠습니다. 의사니까 해결책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면제, 처방전은 제가 직접 쓰면 되니까 약국 가서 타오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그동안 수면제 때문에 고생하는 환자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잘 듣습니다. 약 먹으면 신기하게 잠이 와요. 하지만 2주, 한 달, 석 달 지나면 같은 약으로는 안 듭니다. 용량을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1년, 2년 지나면 이젠 약 없이는 아예 잠을 못 잡니다. 약을 끊으려고 하면 더 심한 불면증이 찾아옵니다. 이걸 반동성 불면증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거죠. 저는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온갖 걸 다 해봤습니다. 따뜻한 우유 마셨습니다. 효과 없었습니다. 바나나 먹었습니다. 효과는 없었습니다. 라벤더 향 맡아봤습니다. 효과 없었습니다. 명상 앱 깔아봤습니다. 5분도 집중 못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제가 의학적으로 아는 방법들도 다 해봤다는 겁니다. 수면위생 교육,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인지행동 치료, 혼자서는 한계가 있음, 멜라토닌 보충제, 저한텐 안 맞음. 한 달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아, 이러다가 결국 약 먹겠구나. 포기하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병원 문 닫고 집에 가려는데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급하게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혈압약 좀 처방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러세요. 그런데 어머니, 안색이 참 좋으시네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선생님도. 제가 요즘 잠을 정말 잘 자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한마디에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어머니 실례지만 잠을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글쎄요. 밤 10시에 자면 아침 6시까지는 쭉 자요. 중간에 화장실 한 번 가긴 하지만 금방 다시 잠들고요. 70대 후반에 8시간씩 푹 잔다고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수면제 같은 거 드세요? 아니요, 전혀요. 예전엔 먹었는데 지금은 안 먹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잘 주무실 수가 있으세요? 할머니는 잠깐 망설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며느리한테는 미신 같다고 혼날까봐 말 안 했는데요. 제가 자기 전에 꿀이랑 소금을 물에 타 먹어요. 네? 꿀이랑 소금요? 네, 한의원 원장님이 알려주셨어요. 처음엔 저도 이게 뭐라고 싶었는데 해보니까 진짜 잠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얼마나 넣는지, 언제 마시는지, 어떤 꿀을 쓰는지. 할머니는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반신반의하며 시도해 봤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안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지만 해볼 건 다 해봐야겠다는 심정이었죠. 미지근한 물 한 컵에 꿀 한 숟가락 반, 천일염 한 꼬집, 잘 저어서 밤 9시 반쯤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10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두 시간은 뒤척였을 텐데 그날은 15분 만에 잠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시계를 보니 아침 6시. 잠깐 나 중간에 안 깬 건가? 몸을 움직여 봤습니다. 개운했습니다. 머리도 맑았습니다. 설마 이게 우연이겠지?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확신했습니다. 이거다. 의사로서 저는 즉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왜 꿀과 소금이 수면에 도움이 되는가? 논문을 찾아보고 생리학 교과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첫째, 꿀의 천연 포도당은 간의 글리코겐을 저장합니다. 우리 몸은 밤사이에도 에너지를 씁니다. 특히 뇌는 포도당을 엄청나게 소비하죠. 만약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부족하면 새벽 2, 3시쯤 혈당이 떨어지면서 몸이 위기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바로 각성입니다.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분비되면서 잠에서 깨는 거죠. 그런데 자기 전에 적절한 당분을 섭취하면 밤새 안정적으로 에너지가 공급됩니다. 결과적으로 새벽에 안 깨는 겁니다. 둘째, 소금의 나트륨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합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만성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해서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죠. 코르티솔이 높으면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적절한 양의 천연 소금은 부신 기능을 안정화시키고 코르티솔 분비를 정상화합니다. 특히 천일염에는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이 미네랄들이 신경계를 이완시켜 주는 거죠. 셋째, 이 조합은 세로토닌 마이너스 멜라토닌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꿀의 당분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면 인슐린은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뇌로 들어가는 걸 돕습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으로,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멜라토닌이 바로 수면 호르몬입니다. 즉, 자연스럽게 몸이 잠들 준비를 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걸 제 환자분들께도 알려드려야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린 분은 63세 남자 환자분이었습니다. 퇴직 후 3년째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던 분이었죠. 선생님, 이번엔 좀 더 강한 약으로 바꿔주세요. 요즘 먹는 거는 이제 안 듣는 것 같아요. 사장님, 약 바꾸기 전에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의아한 표정이셨습니다.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네, 저도 똑같이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 정말 좋아졌습니다. 꿀이랑 소금이요? 그게 진짜 효과가 있나요? 저도 반신반의했는데 해보니까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약 드시는 건 그대로 하시고 이것만 추가로 해보세요. 한 2주만 해보시고 효과 없으면 말씀하시고요. 그분은 그날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진료실에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진짜 되네요? 처음 3일은 큰 차이 못 느꼈는데 4일째부터 확실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지셨는데요? 일단 잠드는 시간이 줄었어요. 전에는 1시간씩 뒤척였는데 요즘은 2, 30분이면 잠들어요. 그리고 새벽에 깨는 횟수도 줄었고요. 전에는 밤에 서너 번씩 깼는데 요즘은 한 번 정도만 깨요. 2주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더 좋아지셨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약 좀 줄여볼 수 있을까요? 이제 약 없이도 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천천히 약을 줄여나가기 시작했고 한 달 반 만에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이런 사례가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 꿀이나 아무 소금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꿀은 반드시 천연꿀을 써야 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싸구려 꿀 있잖아요. 그거 대부분 물엿이 섞여 있거나 가공된 겁니다. 효소가 죽어 있고 미네랄도 없습니다. 그런 걸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양봉 농가에서 직접 채취한 생꿀을 쓰셔야 합니다. 좀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걸 사세요.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제염, 꽃소금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건 미네랄이 다 빠져나간 순수 염화 나트륨입니다.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핑크솔트처럼 미네랄이 살아있는 천연 소금을 쓰셔야 합니다.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뜨거운 물에 꿀을 타면 효소가 파괴됩니다. 미지근한 물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손등에 대봤을 때 살짝 따뜻한 정도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세요. 준비물은 다음과 같아요. 천연 생꿀 밥숟가락으로 하나 반, 약 15g 정도에 천일염 엄지손톱 끝 정도로 약 0.5g 미만에 미지근한 물 200ml 종이컵 1컵 분량 정도를 준비하시되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1. 물을 끓여서 40도 정도로 식힙니다. 2. 꿀을 먼저 넣고 숟가락으로 천천히 저어줍니다. 3. 소금을 마지막에 넣고 가볍게 섞습니다. 4. 바로 마시지 말고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천천히 마십니다. 언제 마시냐면요. 잠들기 3, 40분 전입니다. 너무 일찍 마시면 소화가 다 되어버려서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늦게 마시면 소화 과정이 수면을 방해합니다. 저는 밤 10시에 자니까 9시 20분쯤 마십니다. 얼마나 해야 하냐면요. 최소 2주는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첫날부터 효과를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37일 정도 지나야 변화를 느낍니다.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중간에 별로 안 듣는 것 같은데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2주는 참고 해보세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꿀소금 음료는 수면의 방아쇠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생활 습관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꼭 강조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1.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 절대 금지입니다. 아, 선생님, 저 커피 하루에 한 잔밖에 안 마셔요. 그 한 잔을 언제 드시는데요? 점심 먹고 2시에 드시나요? 그럼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녁 7시, 8시에 드시나요?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카페인 반감기가 5에서 7시간입니다. 저녁 7시에 마신 커피는 자정이 넘어도 몸에 남아 있습니다. 녹차, 홍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 들어 있습니다. 그럼 뭘 마셔요? 따뜻한 보리차, 결명자차, 대추차 드세요. 2. 저녁 식사는 가볍게 일찍 드세요. 선생님, 저 저녁 많이 안 먹는데요? 얼마나 드시는데요? 밥 한 공기에 반찬 3, 4가지 드시나요? 그럼 많이 드시는 겁니다.
저녁은 아침, 점심에 70% 정도만 드세요. 그리고 시간도 중요합니다.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끝내셔야 합니다. 10시에 주무시면 7시 전에 저녁을 드세요. 소화가 안 된 상태로 누우면 위장이 일하느라 깊은 잠을 못 잡니다. 3. 침실은 동굴처럼 만드세요. 선생님, 전 침실 환경은 괜찮은데요. 정말요? 창문 틈새로 가로등 불빛 들어오지 않나요? TV 대기 전원 빨간 불 켜져 있지 않나요? 휴대폰 충전 중일 때 불 들어오지 않나요? 이 모든 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침실은 완벽한 암흑이어야 합니다. 암막 커튼 설치하세요. 모든 전자기기 빛 차단하세요. 손 한 번 흔들어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워야 합니다. 온도도 중요합니다. 18에서 20도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춥지 않나요? 이불 덮고 주무시면 딱 좋습니다. 따뜻한 방에서는 깊은 잠을 못 잡니다. 4. 침대는 오직 잠만 주무세요. 선생님, 전 침대에서 TV 보는 게 유일한 낙인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침대에서 TV 보고 스마트폰 하고 책 읽고 그러시면 뇌가 침대잠 자는 곳이라는 연결고리를 잃어버립니다. 침대는 오직 잠자는 곳, TV는 거실에서 보고 책은 소파에서 읽으세요. 특히 스마트폰, 침대에 가지고 들어가지 마세요. 근데 알람은 어떻게 맞춰요? 알람 시계 사세요. 요즘 1만 원이면 좋은 거 삽니다. 5. 낮잠은 독이에요. 선생님, 전 점심 먹고 30분만 자는데요. 그게 문제입니다.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래도 안 자면 오후에 너무 졸려요. 그럼 낮에 활동을 더 하세요. 하루 30분 이상 햇볕 쬐면서 걸으세요. 아침 10시쯤 나가서 한 바퀴 도세요. 햇볕이 생체 시계를 리셋합니다. 그러면 밤에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이 나옵니다. 이 5가지 꼭 지키세요. 꿀소금 음료에 이 5가지를 더하면 90% 이상 수면이 개선됩니다. 제가 4년간 수백 명 환자 보면서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걸 실천하시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질문 1: 꿀이 너무 달아서 부담스러운데 양을 줄여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너무 적게 넣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최소한 밥숟가락으로 하나는 넣으셔야 합니다. 만약 당뇨가 있으시다면 꿀 대신 저혈당 지수 과일인 사과 반 개를 저녁 8시쯤 드시고 소금물만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질문 2: 새벽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데 물을 덜 마셔도 되나요? 아니요, 물의 양은 유지하세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저녁 6시 이후로는 꿀소금 음료 외에 다른 수분 섭취를 최대한 줄이세요. 그리고 잠들기 직전에 화장실을 꼭 다녀오세요. 침대 옆에 작은 조명등을 두시고 화장실 갈 때 강한 불을 켜지 마세요. 강한 불을 켜면 뇌가 완전히 깨어버려서 다시 잠들기 어렵습니다. 질문 3: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일까요? 대부분은 이 3가지 중 하나입니다. 첫째, 꿀이나 소금이 진짜가 아닌 경우. 시중의 가공꿀, 정제염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둘째, 생활 습관을 안 바꾼 경우. 꿀소금 음료만 마시고 밤 12시에 자고 스마트폰하고 카페인 마시면 소용없습니다. 셋째, 기대가 너무 큰 경우. 하루 이틀 만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12주는 꾸준히 해보세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9세 남자 환자분이셨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이었는데 가장 큰 고민이 불면증이었습니다. 선생님,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낮에 졸려서 운전을 못 하겠어요. 요즘은 집 근처 슈퍼마켓도 무서워서 못 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활동 반경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밖에 안 나가니까 운동도 안 하게 되고 사람도 안 만나게 되고 결국 우울해지는 거죠. 이분께 꿀소금 수면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도 효과가 있을까요?
하시면서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해보시겠다고 하셔서 천연꿀을 구하는 곳까지 알려드렸습니다. 3주 후 다시 오셨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제 처갓집까지 다녀왔어요. 차로 왕복 2시간 거리인데 운전하는 내내 정신이 또렷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혈압약도 효과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집에서 혈압 재면 전보다 10씩 낮게 나와요. 잠을 잘 자니까 혈압도 안정된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잠은 모든 치료의 기본입니다. 당뇨약도 혈압약도 잠을 잘 자야 제대로 효과를 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십니까? 나는 이미 수면제를 20년 넘게 먹었는데 이제 와서 바꿀 수 있을까? 있습니다.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최고령은 76세 할머니셨습니다. 그분은 25년간 수면제를 드셨습니다. 하루도 빼먹지 않고 드셨죠. 선생님, 이제 약이 제 일부가 된 것 같아요. 약 없이는 눈도 못 감을 것 같아요.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25년을 드셨으면 이제 26년째부터는 안 드셔도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정말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3개월 동안 약을 서서히 줄였고 4개월째에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약 없이 잘 주무십니다. 선생님, 제가 약 없이 잘 수 있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제게 주신 그 한마디가 제가 의사를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수면제를 드시고 계신가요? 그럼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세요. 절대 갑자기 끊으면 안 됩니다. 수면제를 오래 드신 분이 갑자기 끊으면 반동성 불면증이 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심한 불면증이 생깁니다. 꼭 의사와 상담하면서 천천히 줄이세요.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1에서 2주에는 수면제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꿀소금 음료 시작해 보세요. 3에서 4주에는 수면제 80%로 감량하시고 5에서 6주에는 수면제 60%로 감량하시고 7에서 8주에는 수면제 40%로 감량하시고 9에서 10주에는 수면제 20%로 감량하시고 11에서 12주에는 수면제 완전 중단하세요. 이렇게 3개월에 걸쳐 천천히 줄이세요. 급하게 끊으려다가 실패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잠은 사치가 아닙니다. 잘 자는 게 건강이 전부는 아니지만 못 자면 건강이 전부가 무너집니다. 제가 의사로 30년 일하면서 느낀 건 잘 자는 사람은 약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고혈압도 좋아지고 당뇨도 조절되고 관절염 통증도 줄어들고 우울감도 사라집니다. 잠만 잘 자도 몸이 스스로 치유합니다. 반대로 잠을 못 자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잠을 우선순위에 두세요.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꿀 한 숟가락 반, 소금 한 꼬집, 미지근한 물 한 컵. 이게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거의 안 듭니다. 단 2주는 꾸준히 하세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5가지 생활 습관도 함께 지키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저처럼 그리고 제 환자분들처럼 다시 푹 잘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잘 잤다 하는 그 기분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잠 못 자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 기상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피해도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밤 깊은 잠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